결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말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에서 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고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요즘 몇 주간 확진자 수가 2배씩 계속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2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최대 36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PCR 검사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그 환자를 실제 감염된 사람을 PCR 검사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실제 그 감염자 수를 최대한 많이 근접해서 진단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점을 찍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방역을 잘해서 오히려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정점도 아직 멀었다는 말로 방역의 역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던데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최근에 그 방역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실제로 확진자 발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더 빨라진 상황이고 이 정점으로 추정되는 기간도 3월 말에서 4월 초로 잡았다가 이제는 3월 초 아니면 3월 중순이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예. 아마도 이제 오늘 그 방역 지침이 또 일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유행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가능성이 많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6명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영업 시간만 1시간 연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 방역 완화 신호를 좀 강하게 보냈던 그 과거에 비춰 보면 완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정부 예상보다 한 1, 2주 정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확진자 숫자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네. 방역 완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방역 완화를 좀 더 넓고 또 그리고 좀 더 시간이나 사람 숫자 같은 것들을 다 풀어놨을 경우에는 예. 실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최소한의 조정이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더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역 출입 명부를 지금 의무적으로 기록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이 됩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는 중단하겠다는 건데 그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월 말에 그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에서 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의 역학조사팀의 역할이 중단됐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그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 자체가 활용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현실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실은 이제 이 접촉자 조사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유행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도 더 나빠질 일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단한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자를 가리는 형태의 QR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2세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예. 청소년도 접종률이 많이 올랐지만 다른 성인에 비해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패스 논란이 그 관련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또 한 달 미뤄지긴 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도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정부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런 방역 패스의 기본적인 목적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걸로 다시 결정을 한다면 네. 그 기간 중에 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다른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네. 네. 자, 또 교육 당국이 새학기 방역 대책으로 이제 등교를 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검사를 일주일에 2번 실시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권고 상황입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근데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일주일에 2번 자가 검사를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신속항원 검사 자체의 그 제한점, 그러니까 낮은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등교 전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예. 실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실제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은 WHO나 미국 FDA의 그 사용 기준을 못 미친다는 그런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예. 실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어린이에게 그 일주일에 2번 검사하게 하는 것을 어떤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호자의 어떤 뭐랄까 주의 깊은 관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수 그리고 있겠죠. 만약에 아이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데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라면 예. 3, 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것인지 다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예. 네. 자, 한편에선 이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가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이 이른바 코로나의 감기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자연 면역에 그 기대를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성인에서는 뭐 백신 접종률이 뭐 95%, 96%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나머지 그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서 자연 면역을 통한 그 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한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겠고 네. 다음에 어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유행의 그 진폭이 다시 커졌을 때 네. 우리가 대응하기가 조금 더 낮고 중환자 발생의 그 빈도가 좀 더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독감과 같은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에 네.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는 혹시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워낙이 최초의 유행 예측을 할 때는 6월 그리고 7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이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같이 이 조건을 맞춘다면은 네. 우리가 좀 더 방역을 더 완화하고 뭐 마스크 착용 문제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